우리는 김치찌개에 설탕을 당연히 넣지만 개성공단에서 6년간 남한 직원들에게 밥을 해준 북한 여성은 처음 이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찌개에 설탕을요? 설탕 한 컵 들어가는 불고기, 매일 남는 쌀밥, 그리고 맛있어요. 하며 감사하는 남한 사람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눈물의 이별 후 그녀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3월, 40살이었어요. 개성공단 구내식당 배치 통보를 받았을 때 떨렸죠. 남한 사람들한테 밥을 해준다고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첫 출근 날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개성 시내에서 개성공단까지 버스로 30분 걸렸는데 창밖으로 큰 건물들이 보였어요. 공장들이었죠. 여기가 개성공단이구나 싶었어요. 식당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200명쯤 먹을 수 있는 크기였죠. 주방장이라는 분이 북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부터 남한 직원 식사 담당이야. 잘 부탁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크고 깨끗했죠. 가스레인지도 여러 개고 냉장고도 컸어요. 북한집 부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방장이 재료 창고를 보여줬어요. 문을 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쌀이 가득했고 고기도 많았고 채소도 신선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주방장이 웃었어요. 응, 남한에서 매주 보내줘. 재료를 보는데 처음 보는 게 많았어요. 큰 통에 든 빨간장, 고추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북한에도 고추장 있지만 이렇게 빨간 건 처음이었죠. 조금 찍어서 맛봤는데 엄청 매웠어요. 주방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한 고추장은 매워. 처음엔 놀라지. 그리고 단맛도 강해. 단맛이요? 다시 맛봤더니 정말 달았어요. 맵고 달고. 신기했죠. 설탕통도 컸어요. 이렇게 많이 써요? 물어봤더니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한 음식은 설탕 많이 들어가. 불고기, 갈비, 조림. 다 달아. 북한에서는 설탕이 귀한데 여기선 이렇게 많이 쓴다니. 첫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메뉴는 김치찌개였는데 주방장이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김치 볶고, 돼지고기 넣고, 고추장 2스푼, 설탕 1스푼. 설탕을 찌개에 넣는다고요?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끓이는데 냄새가 좋았어요. 맛을 봤더니 맵고 달고 얼큰했어요. 북한 김치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진하고 더 자극적이었어요. 11시 반, 남한 직원들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옷도 깨끗하고 얼굴도 밝았죠. 줄을 서서 배식 받는데 저한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 뭐예요? 배식을 했어요. 밥 한 공기, 김치찌개, 반찬 4가지. 양이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못 먹는데. 한 직원이 말했어요. 와, 김치찌개다. 맛있겠다.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주방에서 지켜봤어요. 남한 직원들이 먹는데 표정이 좋았어요. 맛있네. 국물 진하다.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그런데 놀란 게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반찬을 남기는 거예요. 김치를 안 먹거나 나물을 남기거나. 북한에선 한 숟가락도 아까운데 남기다니. 충격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 직원이 주방으로 왔어요. 아줌마,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식사 제공 감사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말만 했는데 맛있었어요라니. 기뻤어요. 오후에 주방장이 말했어요. 첫날 잘했어. 나만 직원들이 좋아했어. 안도했죠. 잘했구나. 퇴근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음식은 달고 맵고 진해요. 재료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북한과 다르구나. 버스를 타고 개성 시내로 돌아가는데 창밖을 봤어요. 개성공단이 점점 멀어졌죠. 내일도 가야 해요. 또 요리하고 또 배식하고 새로운 일이었어요. 숙소에 와서 손을 봤어요. 하루 종일 요리했더니 빨개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그 말이 계속 들렸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첫 출근. 나만 음식은 달고 매워요.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일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면서 나만 음식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기한 게 많았죠. 어느 날 주방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불고기 해봐. 나만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야. 불고기 양념을 만드는데 레시피를 봤어요. 간장, 설탕, 배, 양파, 마늘. 설탕이 또 들어가네요. 얼마나 들어가나 봤더니 이렇게 많이요? 한 컵이나 들어갔어요. 주방장이 웃었어요. 나만 불고기는 달아야 해. 설탕 적게 넣으면 맛없다고 해. 그렇구나. 양념을 만들어서 고기에 재웠는데 색깔이 진했어요. 북한에서 먹던 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점심시간에 불고기를 내놨더니 남한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와, 불고기다. 오늘 메뉴 최고.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죠. 한 직원이 주방으로 와서 물었어요. 아줌마, 북한에도 불고기 있어요? 네, 있어요. 하지만 달지 않아요. 간장에만 재워요. 대답했더니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럼 안 달아요? 불고기가? 네, 짜요. 단맛은 거의 없어요. 그 직원이 우와, 완전 다르네요. 했어요. 정말 달랐죠. 같은 불고기인데 남한은 달고 북한은 짜요. 어느 날은 김치를 담갔어요. 주방장이 남한 김치 만드는 법 알려줄게 했는데 재료를 보고 놀랐어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북한 김치보다 2배는 들어갔어요. 남한 김치는 빨개야 해. 고춧가루 많이 넣어. 주방장이 말했죠. 만들면서 맛을 봤는데 매웠어요. 정말 매웠어요. 그리고 젓갈도 많이 들어갔죠. 새우젓, 멸치젓. 북한에서는 젓갈이 귀한데 완성된 김치를 봤어요. 빨갛고 윤기 났어요. 북한 김치는 하얗고 국물이 많은데 남한 김치는 빨갛고 양념이 많았어요. 며칠 후 한 직원이 물었어요. 아줌마는 어떤 김치가 더 맛있어요? 남한 김치요? 북한 김치요? 생각했어요. 어떤 게 더 맛있을까? 다 맛있어요. 다르게요. 남한 김치는 매워요. 북한 김치는 시원해요. 직원이 웃었어요. 북한 김치 먹어보고 싶은데 언젠가 통일되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달랐어요. 남한은 된장에 고추장을 섞어요. 된장찌개에 고추장이요? 놀랐더니 주방장이 칼칼해야 맛있어 했어요. 북한 된장국은 맑고 담백한데 남한 된장찌개는 진하고 얼큰했죠. 어느 날 직원들이 아줌마, 북한 음식도 먹고 싶어요. 했어요. 주방장한테 허락받고 북한식 된장국을 끓였죠. 맑게요. 고추장 안 넣고요. 내놨더니 직원들이 먹어봤어요. 싱겁네요. 담백한데요. 국물이 맑아요.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맛있네요 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얼큰한 게 좋아요 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구나. 남한 사람들도 다 같지 않구나. 밥도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강냉이쌀 섞어 먹는데 여기는 쌀밥만 먹어요. 하얀 쌀밥이요. 처음에는 이게 낭비 같았어요. 쌀이 이렇게 귀한데. 한 직원이 아줌마 밥 더 주세요 하면 한 공기 더 줬는데 북한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는 쌀이 많구나. 3개월이 지나면서 남한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다 만들 수 있었죠. 남한 직원들이 아줌마 요리 맛있어요 하면 기뻤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먹는데. 여기는 매일 고기 먹고 쌀밥 먹고 반찬도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퇴근하면서 복잡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건 좋은데 북한 동료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그래도 내일도 요리해야 해요. 남한 직원들한테요. 맛있게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6개월이 지나면서 남한 직원들과 가까워졌어요. 매일 밥을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이름도 알게 됐어요. 민수 씨, 영희 씨, 철호 씨.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말했어요. 아줌마, 내일 제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어요? 생일에 미역국이요? 신기했어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네,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 먹어요. 엄마가 날 낳아줘서 감사한 거래요. 아, 그런 의미구나. 북한에서는 생일에 특별한 음식 없는데 남한에서는 미역국을 먹는구나. 알겠다고 내일 끓여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정성껏 끓였죠. 미역 불리고 소고기 볶고 참기름 넣고 국물이 구수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 씨한테 미역국을 줬어요. 생일 축하해요 말하니까 민수 씨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끓여준 맛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생각이 나나 봐요. 좋았어요. 제 음식이 누군가한테 엄마 같은 느낌을 준다니. 다른 직원들도 민수 씨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하면서 같이 미역국 먹었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죠. 뿌듯했어요. 그날 이후 민수 씨가 주방에 자주 왔어요. 아줌마, 오늘 메뉴 뭐예요? 집에 가족 있으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대답해줬어요. 함흥이에요. 아들 둘 있어요. 북한에요. 20살, 18살이에요 했더니 민수 씨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했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언젠가 통일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영희 씨라는 여직원이 주방에 왔어요. 아줌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놀랐어요. 제가 가르쳐요? 저는 그냥 아줌마인데. 했더니 아줌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했어요. 주말에 영희 씨한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김치 먼저 볶아요. 돼지고기 넣고요. 물 붓고 끓이세요. 영희 씨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완성된 김치찌개를 맛봤더니 우와, 제가 만든 거예요? 하면서 기뻐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1년이 지나면서 남한 직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보니까 더 친해졌죠. 아줌마 오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줌마 손 베었어요?
조심하세요. 아줌마 덕분에 우리가 잘 먹어요. 따뜻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어느 날 철호 씨라는 직원이 아줌마, 이거 드세요 하면서 과자를 줬어요. 남한 과자예요. 맛있어요. 받아서 먹어봤는데 달고 바삭했어요. 맛있네요 했더니 기뻐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가끔 직원들이 과자나 초콜릿을 줬어요. 아줌마 드세요. 아줌마 수고하세요 하면서요. 고마웠어요. 2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남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구나.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주방장이 말했어요. 동무는 남측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 요리도 잘하고 친절해서 그래.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매일 밥을 했어요. 정성껏요. 남한 직원들이 맛있어요 하는 소리 듣는 게 좋았어요. 그 사람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았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가면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다행이에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일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 위해서요. 2013년 추석이 다가왔어요. 4년째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었죠. 명절이면 송편을 만드는데 올해도 준비했어요. 추석 이틀 전 민수 씨가 물었어요. 아줌마, 송편 만드시죠? 네, 내일 만들 거예요 했더니 저희도 같이 만들면 안 될까요? 했어요. 놀랐죠. 송편을 같이요? 네, 배우고 싶어요. 다음 날 점심 후에 남한 직원 5명이 주방에 왔어요. 민수 씨, 영희 씨, 철호 씨. 다들 앞치마를 하고 손을 씻었어요. 자, 송편 만들어 봐요. 쌀가루 반죽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조금 떼서 둥글게 만들고 가운데 구멍 내고 소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요. 시범을 보였죠. 민수 씨가 따라했는데 모양이 이상했어요. 아, 어려워요. 웃으면서 다시 알려줬어요. 천천히 해봐요. 누르지 말고 살살요. 영희 씨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송편이 예쁘게 나왔죠. 우와, 제가 만든 거 봐요. 기뻐하더라고요. 철호 씨는 너무 크게 만들어서 웃음이 났어요. 송편이 아니라 주먹밥이에요. 다들 웃으면서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1시간쯤 만들었을까요? 송편이 수북이 쌓였어요.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죠. 쪄내는 동안 기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솔잎 향이 났어요. 우와, 냄새 좋다. 민수 씨가 말했어요. 다 쪄졌어요. 하얀 송편 예쁘게 익었어요. 하나씩 먹어봤죠.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거 진짜 맛있네요. 아줌마,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송편을 싸서 집으로 가져갔죠. 가족들 드리려고요 하면서요. 기뻤어요. 추석 당일 식당 문을 닫았어요. 명절이니까요. 하지만 남한 직원 몇 명이 왔어요. 아줌마, 명절인데 혼자 있기 외롭잖아요. 같이 있어요. 감동받았어요. 명절에 저를 챙기러 온 거예요. 민수 씨가 송편을 가져왔어요. 어제 아줌마가 가르쳐 준 대로 집에서 또 만들었어요. 엄마랑 같이요. 송편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아줌마 고향은 추석에 뭐 해요? 북한에도 송편 있어요? 북한 명절 얘기를 해줬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차례 지내요. 그리고 음식 나눠 먹고요. 남한이랑 비슷하네요. 영희 씨가 말했어요. 네, 비슷해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날 오후 남한 직원들이 선물을 줬어요. 아줌마, 명절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비누, 샴푸, 수건.
생활용품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줌마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는데 선물을 보면서 울었어요. 고마워서요. 남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북한에 있는 아들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명절 음식 먹고 있을까?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사했어요.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났으니까요. 매일 음식 만들면서 행복하니까요. 다음 날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아줌마, 어제 송편 엄마가 너무 맛있대요. 저희 아빠가 또 만들어 달래요. 했어요. 웃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만들어요. 좋아요. 다들 기뻐했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어요. 따뜻한 명절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나서 슬펐지만 여기 사람들이 가족처럼 대해줘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겠죠? 계속 요리하고, 계속 웃고, 계속 함께.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2015년 여름,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45살이 됐죠. 매일 밥을 하면서 행복했지만 한 가지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어요. 남기는 음식이요. 매일 점심 후에 설거지를 하면 봐요. 남은 음식들을요. 반찬을 절반 남기거나 국을 안 먹거나 심지어 밥도 남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치웠어요. 남한에서는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5년 동안 매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음식이 아까웠거든요. 어느 날 쓰레기통을 보는데 밥이 한 공기나 버려져 있었어요. 누가 거의 안 먹고 버린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북한에서는 쌀 한 톨도 귀한데. 주방장한테 말했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남겨요. 아까워요. 주방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남측 사람들 식습관이 그래. 배부르면 남기는 거야. 이해는 됐어요. 배부르면 남길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북한 노동자들은 점심에 옥수수죽만 먹는데 남한 직원들은 이렇게 남기는구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봤어요. 한 직원이 반찬을 거의 안 먹고 그냥 두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반찬이 입맛에 안 맞았어요? 깜짝 놀라더니 아니요. 맛있었어요. 그냥 배불러서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적게 받으시면 안 될까요? 남기지 않게요. 그 직원이 생각하더니 아, 맞네요. 그럴게요. 죄송해요. 다음 날부터 그 직원은 적게 받아서 다 먹었어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모든 직원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뭐라 할 처지가 아니니까요. 어느 날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주방에 왔어요. 물을 마시러요. 쓰레기통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남은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저 음식 다 버리는 거예요? 물었어요. 네. 대답했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저것만 있어도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생각했어요. 같은 개성공단 안에서 남한 직원들은 음식을 남기고 북한 노동자들은 굶고 이게 맞나? 민수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음식 남기는 거 아까워요. 민수 씨가 미안한 표정이 됐어요. 아, 맞아요. 제가 생각이 없었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날부터 민수 씨는 꼭 다 먹었어요. 영희 씨도 철호 씨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복잡했어요. 남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풍요로운 거죠.
음식이 많으니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못 남기는 거고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아줌마, 요즘 왜 우울해 보이세요?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지만 들킨 것 같았어요. 음식 남기는 것 때문이에요? 물었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너무 많이 남겨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직원도 착한 사람이에요. 이해해줘서 감사했죠.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통에는 음식이 남았어요. 매일요. 그걸 볼 때마다 북한 생각이 났어요. 아들들 생각이 났어요. 잘 먹고 있을까? 주방장이 말했어요. 동무, 너무 생각하지 마. 동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해요. 매일 요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제 일이니까요. 언젠가 통일되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남기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2016년 2월 10일 아침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한 직원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북한 관리자들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주방장이 저를 불렀어요. 동무, 큰일 났어.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대. 뭐라고요? 전면 중단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어젯밤에 발표했어. 오늘부터 남측 사람들 철수한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철수요? 남한 직원들이 다 가요? 그럼 저는요? 식당은요? 식당으로 갔어요. 남한 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우는 얼굴이었어요. 민수 씨를 봤어요. 눈이 빨갰어요. 아줌마. 울먹이더라고요. 정말 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까지 철수래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요? 벌써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주방장이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 점심 준비하자. 제대로 해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식사. 잘 만들어야죠.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양파 썰면서 울었어요. 양파 때문이 아니라 슬퍼서요. 뭘 만들지 고민했어요. 마지막 식사인데. 뭐가 좋을까? 그래요. 가장 좋아하던 걸로요.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김치, 깍두기. 정성껏 만들었어요. 6년 동안 만든 것 중에 가장 정성을 다했어요. 고기 하나하나 재우고, 국물 맛보고, 간 맞추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남한 직원들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다들 울고 있었어요. 배식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웃으려고 애썼어요. 많이 드세요. 마지막이니까. 민수 씨가 배식 받으면서 울었어요. 아줌마. 감사했어요. 6년 동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저도 감사했어요. 영희 씨, 철호 씨, 다른 직원들도 다 울면서 배식 받았어요. 식당이 조용했어요. 다들 울면서 밥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아무도 안 남겼어요. 다 먹었어요. 처음이었어요. 모두가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은 거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 씨가 주방으로 왔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따라왔어요. 아줌마. 민수 씨가 꽃다발을 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줌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받아서 안았어요. 꽃다발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영희 씨가 편지를 줬어요. 아줌마, 우리 다 같이 쓴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철호 씨가 언젠가 다시 만나요. 통일되면. 여기 다시 와요. 했어요. 네. 꼭요. 대답했는데 목이 메었어요. 한 명씩 포옹했어요. 6년 동안 매일 밥 해준 사람들이요. 가족 같았던 사람들이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남한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 남아서 봤어요. 그들이 멀어지는 걸요.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 씨도, 영희 씨도, 철호 씨도 다 흔들었어요. 사라질 때까지 계속 흔들었어요. 빈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어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인데, 이제는 텅 비었어요. 의자도 비고, 테이블도 비고, 주방에 앉았어요. 편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아줌마 6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줌마 김치찌개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미역국 불고기도요. 아줌마 웃는 얼굴 못 잊을 거예요. 통일되면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주방에 혼자 앉아서요. 밖을 봤어요. 개성공단이 조용했어요. 어제까지 붐볐는데 이제는 텅 비었어요. 내일부터 뭘 하지? 누구한테 밥을 해주지? 누가 맛있어요 해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6년 동안 행복했다는 거요. 그 사람들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모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되면요? 믿고 싶어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특급 식당에 배치됐죠. 당 간부들이 오는 고급 식당이었어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2017년 3월 식당 지배인이 저를 불렀어요. 동무, 해외 파견 가겠나? 해외요? 중국 단둥에 우리 식당이 있어. 요리사가 필요해. 동무 실력이면 충분해. 47살이었어요. 해외 파견이라니. 개성공단 경력 때문인가 봐요. 남한 사람들한테 요리했던 경험이요. 네, 가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사실 생각이 있었어요. 중국에 가면 혹시 한국에 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 민수 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3월 말 중국 단둥에 도착했어요. 압록강 건너편이었죠. 북한 식당 평양관이었어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오는 곳이래요. 감시원이 따라왔어요. 여자 둘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절대 혼자밖에 나가지 마라.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송환이야. 무서웠어요.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평양냉면, 온반 만두, 북한 음식을 만들었죠. 손님들이 왔어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요. 개성공단 폐쇄 후 처음 보는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주방 문틈으로 봤어요. 한국어가 들렸어요. 여기 냉면 맛있대요. 북한 음식 먹어보자. 눈물이 났어요. 민수 씨 목소리 같았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는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2017년 9월이었죠. 어느 날 한국 손님 4명이 왔어요. 중년 부부와 젊은 부부요. 감시원이 홀에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북한 식당은 감시원들이 노래하거든요. 배식을 나갔어요. 냉면을 주면서요. 한국 아저씨가 한국말로 물었어요. 아줌마, 여기서 일하세요? 네. 작은 목소리로요.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었는데 감시원 눈치가 보였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다음 날도 그 손님들이 왔어요. 냉면을 주문했어요. 이번엔 준비했어요. 작은 메모지를요. 냉면을 내갈 때 그릇 밑에 메모지를 살짝 넣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한국 아저씨가 알아챌까? 20분 후 설거지하러 그릇을 가져왔는데 메모지가 없었어요. 가져간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썼어요. 개성공단 식당 6년. 나만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매일 그 손님들이 올까봐 문을 봤는데 안 왔어요. 실패한 걸까? 포기해야 하나? 2017년 10월 5일 밤 감시원이 감기에 걸렸어요. 둘 다요. 열이 나서 방에서 쉬었어요. 기회였어요. 밤 11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누구지?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줌마, 저 지난번에 냉면 먹은 사람이에요. 메모 받았어요. 한국 영사관에 전달했어요. 한국 아저씨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네, 영사관에서 도와주신대요. 내일 밤 12시에 식당 뒤쪽 골목에 차가 올 거예요. 검은색 승용차요. 탈 수 있어요? 네. 탈게요. 조심하세요. 꼭 성공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일 밤이요? 벌써요? 준비해야 해요. 다음 날 밤 감시원들이 여전히 아팠어요. 방에서 자고 있었죠. 11시 50분 주방 뒷문으로 나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요. 골목은 어두웠어요. 무서웠어요. 잡히면 수용소예요. 하지만 가야 해요. 12시 검은색 차가 왔어요. 창문이 열렸어요. 빨리 타세요. 한국 남자 목소리였어요. 뛰어서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서 큰 길로 나갔어요. 영사관 직원입니다. 안전해요. 운전하는 남자가 말했어요.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베이징까지요. 새벽에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보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국이에요. 여기는 한국 땅이에요. 직원이 물었어요. 개성공단 식당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6년 동안 남한 직원들한테 밥 해줬어요. 사흘 후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행이요. 2017년 10월 8일이었어요. 중국 식당을 떠난 지 사흘 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총도 안 쏘고 강도 안 건넜는데 한국에 가요. 민수 씨가 있는 곳으로요. 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내렸어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국정원에서 한 달 조사받고 적응 교육받았어요. 11월 말 사회로 나왔어요. 원룸을 받았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었어요. 편지를 꺼냈어요. 개성공단 마지막 날 받은 편지요. 통일되면 꼭 다시 만나요. 통일은 안 됐지만 저는 왔어요. 2017년 12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식당 주방 일을 하고 싶었죠.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주방 보조 구합니다. 팻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개성공단 식당에서 6년 일했어요. 사장님이 놀랐어요. 개성공단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주방 보조 일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다시 주방에 있는 게 좋았어요. 한 달 후 사장님이 말했어요. 한번 요리해봐요. 김치찌개요. 떨렸어요. 한국에서 처음 요리하는 거였거든요. 김치를 볶았어요.
돼지고기 넣고 고추장 2스푼, 설탕 1스푼. 개성공단에서 배운 대로요. 끓이면서 맛을 봤어요. 사장님이 맛봤어요.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개성공단에서요. 남한 직원들한테 6년 동안 해줬어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솜씨 좋네요. 이제 요리 담당해요. 요리사가 됐어요. 매일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개성공단에서 만들던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맛있어요 하면 기뻤어요. 2018년 4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 갔어요. 거기서 개성공단 출신들을 만났죠. 저도 개성공단 노동자였어요. 저는 청소 일했어요. 한 분이 말했어요. 혹시 식당 일하셨어요? 땡땡 회사 구내식당.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민수 씨가 찾고 있어요. 민수 씨요? 민수 씨가 저를요? 연락처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집에 와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식당 아줌마예요. 개성공단에서.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아줌마. 진짜 아줌마예요? 민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예요.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탈북했어요. 1년 전에요. 일주일 후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민수 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아줌마. 정말 아줌마네요. 포옹했어요. 둘 다 울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희 씨도 왔어요. 철호 씨도요. 다른 직원들도요. 다들 울면서 포옹했어요. 아줌마. 정말 왔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해요. 제가 추천할게요. 정말이냐고요? 정말이에요. 같이 일해요. 2018년 6월 민수 씨 회사 구내식당에 입사했어요. 같은 회사예요. 개성공단 때처럼요. 첫 출근 날 민수 씨가 안내해줬어요. 여기 우리 식당이에요. 들어가니까 크고 깨끗했어요. 아줌마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이요? 저를요? 네, 아줌마 실력 제일 좋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어요. 첫 점심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요. 개성공단에서 만들던 바로 그 맛으로요. 점심시간에 민수 씨가 왔어요. 영희 씨, 철호 씨도요. 배식했어요. 많이 드세요. 웃으면서요. 민수 씨가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에요. 개성공단에서 먹던 그 맛. 영희 씨도 울었어요. 그리워요. 그때가. 같이 울었어요. 웃으면서요. 이제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매일요. 2025년 4월, 지금 55살이에요. 탈북한 지 8년이 지났죠. 주방장으로 일한 지 7년째예요. 매일 요리해요. 민수 씨한테, 영희 씨한테, 철호 씨한테. 개성공단 때처럼요. 아줌마, 오늘도 맛있어요. 아줌마 김치찌개 최고. 들으면 행복해요. 가끔 생각해요. 개성공단 시절을요. 6년 동안 매일 요리하던 때를요. 그때가 그리워요. 하지만 지금도 행복해요. 다시 만났으니까요. 다시 요리하니까요. 같은 사람들한테요. 작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 씨가 결혼했는데 제가 피로연 음식을 만들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 민수 씨가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아줌마가 음식 해주시다니.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이 아이가 결혼하는 날에 제가 요리하다니. 가족 같아요. 정말로요.
요즘도 가끔 편지를 꺼내봐요. 2016년 2월 10일 마지막 날 받은 편지요. 통일되면 꼭 다시 만나요. 통일은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언젠가 정말 통일되면 개성공단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민수 씨, 영희 씨, 철호 씨와 함께요? 그때 다시 식당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고 싶어요. 언젠가는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요리할 거예요. 매일요. 정성껏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게 제 삶이에요. 개성공단 식당 아줌마의 삶이요.